크고 작은 섬들로 아름다운 해경을 자랑하는 남해. 봄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오는 청정해역으로 바닷속에도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동백꽃보다 붉고 달콤한 바다의 향을 품은 멍게꽃으로 까칠한 봄 입맛을 달래보고요. 우리 멍게는 너무 달아. 그 자체가 달아. 겨우내 고향 찾아 남해로 돌아온 알 품은 대구. 해풍과 시간으로 맛과 향이 단단해진 약대구로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 고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드셔가지고 기력 찾는 데는 최고죠. 바닷빛보다 푸른 물결을 만들어내는 욕지도의 고등어. 국내 최초 양식지의 자부심만큼이나 통통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오르고는 이 맛입니다. 남해를 가득 수놓은 봄맛 전령사.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봄바다의 달콤한 맛과 향을 가득 채우러 떠나볼까요? 짭짤한 바다향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른 봄맞이로 통영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동피랑 마을의 벽화를 둘러보고 출출한 배를 채울 곳을 찾기 마련인데요. 남해의 진미를 모두 맛볼 수 있다는 이곳. 중앙시장은 오늘도 남쪽 바다를 가득 품은 신선한 해산물이 방문객들을 붙잡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 만점인 것이 바로 이 멍게인데요. 멍게는 약간 입안에서 씹히기보다는 약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고 달달해가지고 초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봄 되면 자연산 도다리하고 멍게하고 아주 잘 나가요. 유명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게 한 70%가 통영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통영에서 어장이 좀 주로 많으니까 통영에서 다 작업을 하니까. 멍게의 국내 최대 양식지 통영은 봄에는 양식을, 여름엔 자연산을 즐길 수 있는 멍게 명당이죠. 이게 이제 멍게인데 이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네, 멍게는 다 살아 있는 것이고, 네, 아주 싱싱해. 여기 판매를 하지만 물이 안 나오고 죽은 것은 우리가 판매를 못 해요. 요거는 뭐 자연산이 아니면 양식이에요? 양식이죠. 아,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멍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지금 양식은 요렇게 숨이 여기만 좁깃좁깃하지만 네. 자연산은 요 밑에까지 다 좁깃좁깃해요. 아, 이 가시 같은 게? 예, 크고. 아, 그래서 자연산 멍게, 이제 요 양식 멍게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양식이라고 따로 먹이를 주며 키우는 게 아니라 유생 단계부터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니 맛의 차이는 거의 없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갖고 요걸 꼭 씹어봐요. 맛있어요. 이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꼭 씹어먹어서 맛있는 게 나와요. 아, 일단 쭉 먹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네. 그래, 그거는 풀 내고. 맛있죠? 그거 안 쓴대요? 안 써죠. 단맛이 나는 거. 네, 약간은 네, 단맛이 달짝지근한 맛이 나네. 요거를 잔잔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볶아요. 이 볶아가지고 이제 찹쌀 넣고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은 어르신 기운도 나면서 입맛도 돋구고 그래 밥도 잘 자시고 그래요. 여자분들도 미용에 좋고 예쁘지고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뒷맛이 봄을 닮은 멍게. 이러니 발걸음이 안 멈출 수가 없겠죠. 그럼 입안 가득 제대로 봄을 피우러 가볼까요? 멍게의 바다향을 그대로 살린 멍게 비빔밥은 통영 최고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봄이면은 멍게가 많이 나와. 근데 사계절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봄에 멍게가 제일 맛있어. 지금도 나오는 계절인데 저희 집 멍게는 올해 멍게가 아니라 작년 멍게입니다. 왜 작년 멍게를 드세요? 저희는 올해 멍게를 하면 비린내가 나가지고 숙성이 안 되면 멍게 비빔밥이 비린내가 납니다. 아,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네. 네. 저희 집 멍게를 짜자잔.
염장을 해 숙성시킨 멍게는 식감과 향까지 업그레이드돼 더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돌출된 양 끝에 돌기를 자른 뒤 몸통을 반으로 갈라서 속살을 밀어내면 쏙 분리가 되는데요. 근데 요 실 같은 요런 거는 뭐예요? 네, 내장에 있는 이제 뻘이에요, 뻘. 내장도 같이 넣어서 먹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입에 이제 씹힌다든지 또 불결 하니까 이걸 일일이 다 뽑아내고 다 작은 칼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굵게 들어가 있는, 많이 들어있는 이제 내장이에요. 지금 여기 굵은 내장이 있는 거나 뻘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떼면은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굵게 나와요. 이렇게 감이 있어요. 나오는 데서 이제 실뻘이, 실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뽑아야 멍게 비빔밥이나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불순물을 제거해 줄 때도 바다의 향과 맛이 사라지지 않게 소금물로 살짝만 헹궈주는 것이 비법이랍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비빔밥으로 먹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다 숙성을 시켜야 돼. 숙성시켜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숙성을 시키면은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썰어서 할 때는 소간장이나 야채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빔밥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숙성을 한 달 된 거, 2달 된 거 다 맛이 차이가 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숙성된 게 오래될수록 더 좋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향은 강하되 비린 맛은 없고 멍게의 그 향이 오래 가더라고. 특유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얼큰한 국물에 멍게를 가득 올려 샤브샤브식으로 살짝 익혀 먹는 전골로 입맛을 달랠 수 있는데요. 남해의 꽃송이로 즐기는 봄,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통영과 나란히 사이좋게 자리하고 있는 거제 역시 봄을 맞아 활짝 기지개를 켰는데요. 사계절 다양한 어종이 넘쳐나는 국가 어항 외포항은 특히 이맘때면 더 들썩입니다. 바로 이 대구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구의 생산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진해만 안에서 대구가 산란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동해 바다로 나가가지고 큰 바다에 나가 살다가 또 겨울만 되면 이때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이제 대구가 생산이 많이 돼도 대부분 이제 산란철에 잡히는 대구가 이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대구가 그만큼 유명한 겁니다. 그만큼 대구는 외포항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한데요. 전국에서 대구 맛 보려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답니다. 고기가 크고 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서 받으시면 처리를 못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다 손 봐가지고 지금 이제 받으시면 바로 국거리 드실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 물은 바닷물인가요? 네, 바닷물 민물에 씻어가 보내면 고기가 나중에 이제 얼음을 넣어 보내도 신선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바닷물에 해가지고 보내면 고기 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역시 바다의 맛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 몸집이 큰 만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대구탕, 대구찜, 또 대구게, 이제 대구 볼찜, 대구 김치찜. 통통하고 부드러운 살이 입에서 녹아내린다는 대구. 그 육질을 더 풍부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뼈를 갈라가지고 안에 이제 내장을 제거를 하고 말려놔 놓으면 이렇게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마릅니다. 그냥 생대구일 때는 이제 뭐 찜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려놨을 때는 쫄깃쫄깃한 이런 맛하고 같이 나기 때문에 찜으로 사용 많이 하고 탕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이 되는 대구가 있다는데요. 충무공 이순신도 아플 때마다 즐겨 먹었다는 고단백 자연식은 바로 이게 약대구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배가 볼록하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알입니다. 아가미 쪽으로 이제 그 내장을 다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알만 이제 소금에다가 소금을 절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그대로 말려가지고 해풍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말려야 완성품이 나옵니다. 야, 이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럼. 그래서 이거는 만들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날씨나 이런 거 변덕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뭐 옛날에 저 어머니는 이거 만드실 때 뭐 1년에 한 마리 2마리 정도 만드시고. 옛날엔 귀한 만큼 쌀 한 가마니 정도의 값이 나가 부잣집이나 직접 잡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었다는데요. 지금도 일반 건대구에 비해 2배의 몸값을 자랑한답니다. 먼저 생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순놈 정소가 나오는 본이라 하죠.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생적으로 이제 탕이나 이런 걸 많이 해 드시고 배를 눌렀을 때 알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미 이제 포란이 돼 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어느 정도 알을 이제 방사를 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산란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노는 거예요. 아무 대구나 약대구가 될 수는 없겠죠. 알이 단단하게 붙어 겉으로 나오지 않아야 비로소 자격을 갖추는데요. 손질할 때 역시 배를 가르지 않고 아가미 쪽으로 내장과 불순물만 제거해줘야 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또 첨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소금이 단맛이 나는 간수를 뺀 한 3년 정도 된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되고 알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소금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소금을 넣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소금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소금 많이 넣네요. 너무 작게 넣으면 알이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녹으면서 이 배꼽 쪽으로 소금이 빠지게 장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조금 많이 넣어도 많이 짜거나 해서 몸에 해롭고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턱에 구멍을 내 고리를 걸어 말려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짚을 꺼내듭니다. 나중에 이제 소금이 녹아가지고 알에 닿아가지고 알을 이제 들이고 나오는 이제 불순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요 위에는 이제 이물질이나 이제 벌레 같은 게 들어가지 말라고 항균 작용도 하는 이제 이 지퍼를 옛날에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꼭 만들어갖고 넣으시더라고요. 집에서 좋은 이 성분이 나와서 숙성도 잘 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패가 잘 없어요. 이렇게 두면 안에 있는 알도 안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있으면 이제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여기에 이제 소금이 맺힐 거예요. 환자들이나 또 노인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죽으로 많이 드시게 하는데 이제 이 약대구가 안에 있는 알이 어란이다 보니까 감칠맛이 독특하고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드셔본 분들은 계속해서 죽이 먹고 싶다는 거는 자꾸 느끼시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본 분들은 매년 시키시거든요. 그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입맛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됩니다.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드셔가지고 기력 찾는 데는 최고죠. 이제부터는 시간과 해풍이 약대구를 만들 차례죠. 밤이슬을 맞고 태양빛을 받으며 한층 단단해지는 약대구. 그만큼 약효도 맛도 단단해지는데요. 이제 막 3개월의 시간을 견딘 오늘의 주인공. 자태부터가 다릅니다. 살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말랐습니다. 알은 단단하게 말랐지만은 안에는 또 촉촉하게 조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놔놓고 환자가 생겼을 때 드시니까 이거를 이제 뭐 3개월 뭐 또 어떤 분은 또 쓸 일이 없으면 처마 밑에 걸어 놓으시고 1년 이상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단단해서 옛날에는 주로 절구에 빻아 사용했다는 어란. 배를 가르니 까만 알 2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염장이 돼 있어 죽에 넣어 끓이면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특유의 감칠맛으로 입맛까지 살려준다는데요. 바다가 낳고 해풍과 시간이 길러낸 묘약.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명의가 아닐까요? 다시 바다를 건너 이번엔 통영의 섬으로 가볼까요? 갯길로 1시간 가까이 이동하면 욕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잔잔해 해산물이 풍부한데요. 35년 세월을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영철 씨도 분주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고등어 잡으러 갑니다. 고등어요? 예. 고등어 어디서 잡아요? 저렇게로 양식장에 있습니다. 고등어 양식장. 예. 그럼 고등어 잡으러 가볼까요? 고등어 양식장은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따뜻한 남쪽 욕지도에서 국내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 고등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양식 고등어는 욕지도가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15,000마리의 고등어가 자라고 있는 이곳에서는 먹이도 삽으로 퍼줘야 할 정도입니다. 우와. 와, 고등어 엄청 많네? 고등어 먹이는 뭐예요, 이게? 청정에 난 우리 한국 국산 멸치 15kg짜리 한 20개 먹어요. 매일 먹어요. 내일? 그럼 먹이는 이게 하루에 몇 번 주세요, 고등어? 매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예. 진짜 많네. 아, 고등어 너무 이쁘네, 위에서 보니까. 물이 맑으면 더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밥 먹으러 올라온 고등어를 야속하게도 잡아내는 영철 씨. 먹고 보니 미끼였을까요? 그렇게 오늘 출하할 고등어를 배로 옮기는데요. 고기 먹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어 잡는 건가요? 고기를 조금씩 잡아야 돼. 예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미끼면 어떻고 먹이면 어떻습니까? 잡고 먹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20년 세월보다는 몸이나 마음이 한결 수월하다는데요. 어해양도 줄고 백가민도 없고 소비자들이 싱싱한 고등어 배를 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연산에서 사는 진짜 고등어가 횟감으로도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횟감 좋지요. 근데 왜? 자연산은 많이 안 잡히니까 자연산은 또 살지를 안 해요. 왜요? 아, 살지를 못한다고? 예, 수족관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얘네들이 활동력이 급해가지고 잡으면 죽어버려요. 아, 그래도 횟감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기르면서 얘네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민한 고등어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이젠 도둑 걱정에 노심초사입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갈매기는 물론 황새 침입까지 막으려면 그물막은 필수.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적조나 고수원이나 이러면은 바닥을 양식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견디고 이겨내야 되지. 요작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형 태풍이나 이런 오면 겁납니다. 바다 다 떠물 가야 되지.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예. 방지하는 그런 것도 없고?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태풍에. 바람에는 사람 인력을 안 내니까. 매미 때는 그랬지. 매미 태풍 때는. 어장업자들은, 어장 사장들은 거의 울었습니다, 그때. 부럽다고요? 예, 그때는 바로 다 가버리고 막. 그래도 통통하게 살이 올라 퍼덕이는 고등어를 볼 때면 시름도 잠시 잊혀진 채 마음의 풍년이 찾아오는데요. 고등어는 회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유명하지. 회 한번 해주세요, 그럼. 네. 아,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왜요? 이게 애를 뜨려면 청결하게 또 세척돼야 되고 좀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그냥 잡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하면 다 달랍니다. 민물에 세척을 깨끗이 해야 돼요. 깨끗이 하면, 민물에? 예, 민물에 깨끗이 하면 기운은 다 주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청정해역 남해를 품은 고등어. 그 맛 한번 보러 가볼까요? 우선은 성질 급한 녀석들을 수조에 넣어놓고 통통한 놈들로 별미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지느러미와 뼈를 제거하고 껍질까지 벗긴 뒤 민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부터 진짜 기술이 필요한데요. 손의 열기가 맛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빨리 회를 떠주는 게 포인트. 원형 그대로 고운 살을 드러냅니다. 비법 양념장으로 풍미를 더한 고등어회의 맛은 어떨까요? 너무 부드럽네요. 네, 그리고 담백하고 맛있을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네. 고등어는 이 맛입니다. 나. 잘 익은 채소의 달콤함과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국물이 어우러진 고등어 조림까지. 이것이 바로 사시사철 남해의 푸른 향을 선물하는 욕지도의 맛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남쪽 푸른 바다에 달콤한 향과 감칠맛으로 입안 가득 남해의 꽃을 피워
봄맞을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